안녕하세요. 요번에 그 강주 전남 우리밀 세미나 하게 된 강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소개를 하자고 하면 현재 그 대한제과협회 기술지도위원장으로 있고요. 현재 을왕리 빵판다하고 그 다음에 부천 빵판다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요즘 완전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한 6가지 품목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할 제품은 그 우리밀 대파 샐러드 빵인데요. 이거 우선 빵을 먼저 파베이킹을 먼저 구워 놓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파베이킹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미리 빵을 구워 놔 가지고서 생산성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 뭐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리 초벌로 빵을 구워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맞춰서 두 번째 제작을 해서 구워내는 제품을 파베이킹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이 그 대파 샐러드 파베이킹은 미리 여기 배합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믹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클리업 단계에서 놓고 일반 빵처럼 1차 발효를 50분 하고요. 그 다음에 150g 분할한 다음에 그 10분간 중간 발효를 한 다음에 이 종이 몰드로 사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 종이 몰드는 그 아이푸드넷이라는 그 재료집에 있는데 거기서 넣어가지고서 그 2차 발효 해가지고서 컨벡션에다가 스팀 쏘고 구우면 됩니다. 그래서 구운 다음에 미리 전날 구워 놓은 다음에 냉동고나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사용할 때마다 그때그때 꺼내서 토핑해서 굽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파베이킹을 해서 좋은 제품은 우선 따뜻한 제품을 낼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두 번째는 그 뭐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생산성이 좋고, 우선 직원들 같은 경우 요즘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구하기가 힘든데 요즘 같은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생산성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빵판다는 또 베이커리 카페다 보니까 그 주말에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일에 이런 거를 파베이킹을 해서 우선 넣어놨다가 아침에 나와가지고서 다시 굽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파베이킹은 미리 다 제가 어제 전날 해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안에 들어가는 토핑하고 그 다음에 소스하고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빵을 꺼낸 다음에 빵을 가운데 한번 잘라주고 요거를 4등분이나 5등분 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3등분, 4등분에서 5등분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자르지 말고 약간 벌집 모양으로,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틀에 눕니다. 벌린 다음에 소스를 미리 만들어요. 소스 배합 보시면은 마요네즈하고 머리타 소스하고 설탕하고 검정깨하고 전체 그냥 혼합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그 집에 있는 샌드위치 소스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그재그로 한 번씩 짜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리빵, 샌드위치 조리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때는 일본에서 대파빵이 되게 유행했는데 요즘 뭐 국내에서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저만의 방식대로 약간 조리빵 느낌 나게끔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 속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거 감자 씨앗이라고 요즘 샐러드라고 나와요. 만약에 이거를 안 할 경우는 생감자를 삶아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자 샐러드하고 그 다음에 대파하고 그 다음에 후추하고 이지마요하고 이렇게 버무리면 됩니다. 여기다가 계란 아까 계란 삶은 것까지 넣어가줘요. 예, 말 그대로 그냥 샌드위치 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제 짤주머니에 담아서 이 안에다가 사이사이에다가 짤 거거든요. 보통 요 안에는 저희는 한 100g 정도 짜요. 100g. 그래서 가운데 한번 짜주고 사이사이에 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틀에다가 넣어 놓으면 돼요. 이 상태로까지 샐러드를 해놓고 저희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냉동고에 다 넣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싸놨다가 그 다음날 자기들이 필요할 만큼 꺼내가지고 나머지 토핑해서 굽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파베이킹으로 많이 하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은 아마 생산성도 좋고 아마 그 매출 증대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해서 소시지를 얇게 위에만 살짝씩만 썰어줍니다. 썰어주고 위에 자연스럽게 하나 올려주고요. 하나씩 이렇게 썰은 거를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려주면 됩니다. 네, 올려주면은 소세지 올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 이제 맨 마지막에 대파 토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파하고요, 모짜렐라 치즈하고 파마산 치즈 스레드하고 올리브하고 후추하고 이지마요하고 이렇게 미리 썰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지마요를 쓰는 이유는 일반 마요네즈 같은 경우는 오븐에 들어갔을 때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이지마요는 그 살아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리빵 같은 경우는 저희 빵판다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이지마요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각자 자기네 집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버무려서 네, 버무려서 위에다가 골고루 올려주면 돼요. 가운데다가 네, 자연스럽게 골고루 올려주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그 피자 치즈하고 체다 슬라이스하고 해가지고서 위에다 살짝씩만 뿌려서 마무리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좀 해먹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홈베이킹 하시는 분들도 보면 빵만 사다가 굳이 뭐 틀에다 안 넣고 일자로 해가지고서 조리빵처럼 해 드셔도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오븐, 컨벡션 오븐에 한 180도 정도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구우면 됩니다. 그래서 눕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오븐이 처음이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분 정도만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대파빵이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나오면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홍차 시럽을 바르거든요. 그래서 홍차하고 물하고 울긴 물로 해서 살짝씩만, 너무 많이 바르면은 달아버리니까 살짝씩만 강택제 역할만 하거든요. 다른 데는 마요네즈 시럽을 바르는 데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홍차 시럽을 모든 빵을 좀 바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 파슬리만 살짝씩 뿌려가지고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대파빵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요거 장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생산성이 좋고, 그 다음에 뭐 언제든지 개수에 맞춰서 매장에 나갈 수 있고, 소비자가 따뜻한 거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우리 밀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파베이킹을 해봐도 약간 계량제 같은 게 안 들어가서 볼륨감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그 온도만 낮게 쳐서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생산성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파빵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요거는 올리브 감자라고 하는데요. 좀 미리 아까 와가지고서 반죽을 쳐서 그 1차 발효가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물량을 보시면은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는 요거 감자 후레이크라고 있어요. 이게 물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죽은 그 약간 건강빵 느낌 날 정도로 되게 약간 푹신푹신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 농도산물하고 우리 밀을 사용한 거라 저는 이제 감자를 직접 삶아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 후레이크 같은 거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맛도 중요하지만 생산성 라인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이거를 넣었다고 해가지고서 뭐 제품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수분량이 그 많기 때문에 빵 자체는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포인트가 뭐냐면 그 그린 올리브라고 블랙 올리브가 들어가는데 반죽 안에 맨 나중에 섞어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찬물에 한 10분 정도 담궈놔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다음에 물기를 뺀 다음에 반죽에 섞거든요. 그 이유는 올리브 당 처리를 할 때 그 짭짤한 맛 같은 거를 더 내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포인트고요. 요거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미리 분할해서 다시 둥글리기를 해서 치즈를 묻혀 가지고서 2차 발효를 해서 구워 나오면 올리브유 한번 발라서 하면 끝이에요. 이거 보시면 알지만 엄청 달라붙어 가지고서 그냥 작업은 힘들어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살짝씩 묻혀 가지고서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세미나실에 제가 스키퍼를 안 가지고 왔는데 스키퍼로 해야지 그냥 손으로 하기는 너무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치대면서 그래서 저는 이 반죽을 너무 좋아해서 이 반죽으로 올리브유 안 넣고 다른 걸로 해서 크림 넣어서도 여러 가지 빵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 빵판대에서는 여러 가지 반죽을 좀 응용하는 편이거든요. 워낙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보면은 반죽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한두 가지 제품을 해서 생산성을 좋게 하는 게 저는 좀 목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파마산 수레이드를 묻혀줄 거예요. 듬뿍 묻혀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베이커리 카페도 하다 보니까 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하고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 잔하고 요거 뜯어서 먹으면 올리브가 씹히면서 가볍게 먹는 그런 빵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발효가 들어갈 거예요. 올리브 감자가 이렇게 반죽이 돼서 2차 발효가 되면은 치아바타처럼 높은 온도에 빨리 구워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게 되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구워 나오면은 그 올리브유만 발라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스팀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온도가 제대로 안 올라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리브 감자 같은 경우도 지금 오븐이 너무 약해요. 좀 높은 온도에 구워야 되는데 오늘은 약한 거를 좀 감안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도로분에 그 치아바타 높은 온도에 굽는 온도로 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븐 자체가 지금 온도가 열이 안 올라서 뭐 미리 와서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유튜브 촬영이다 보니까 바로 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거보다 좀 색깔이 더 진해야 돼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최대한 빨리 빼서 한 10분에서 한 12, 3분에 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요것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하게 굽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빵을 좀 진하게 굽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저희 가게에서는 상당히 이거보다 진해요. 예. 근데 의외로 또 연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기호에 맞춰서 가게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호밀빵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호밀을 사용했어요. 우리 호밀가루하고 안진뱅이 우리 호밀가루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이한 거는 검은밀이라고 요번에 저도 처음 접해봤는데 그래서 검은밀이라고 해서 그 약간 건강빵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요즘 뭐 다이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설탕량이 좀 적은 제품들을 좋아할 때 그래서 좀 호밀빵을 많이 했고 많이 찾아가지고 저희도 한번 해봤고요. 호밀빵은 미리 이렇게 아까 와가지고서 반죽을 쳐놨어요. 그래서 호밀빵의 특징은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일반 빵처럼 27도 정도 되면 안 돼요. 보통 한 30도? 한 31도까지, 한 29도에서 30도까지 잡아줘야지 그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호밀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한 거기 때문에 뭐 시간도 짧게 걸리고 그래서 뭐 생산성도 좋고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가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발효를 한 30분 준 다음에요. 분할을 350g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우리 호밀은 요거거든요. 안에 보시면은 반죽이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호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요거는 자연스럽게 눌러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0분 정도 중간 휴지를 주겠습니다. 우선은 나무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오늘은 철판으로 할 거고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삼각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줬고요. 성형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동그랗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호미를 살짝씩만 붙여줘서요. 모양을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이 차 발효를 실온에서 할 거야. 실온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따 굽기 전에 한번 상태 보고 오븐에 구우면 이제 되거든요. 스팁 쏘고. 네. 호밀빵이 2차 발효가 되면 모양을 보시다시피 위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클렉이 이루어져요. 요거를 그냥 구워도 되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런 모양 같은 거를 파서 위에다가 뿌려서 굽거든요. 그래서 한 판은 그냥 굽고 한 판은 뿌려서 한번 굽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로분에 높은 온도에 구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저희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온도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한번 굽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는데 그 호밀빵 자체가 오븐 자체가 온도가 열이 없어가지고서 예, 약간 온도 같은 경우 높은 온도에 구워야 돼요.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거는 그 오븐을 저희가 온 지가 지금 세팅이 안 돼서 그거를 각자 가게에서 기존의 건강빵 굽는 식으로 해서 높은 온도에 구우면 돼요. 네, 요번에 할 제품은 그 패스 처리를 해가지고서 파이 호떡을 만들 건데요. 제가 요번에 6제품을 전부 다 우리밀로 사용했는데 패스츄리만 우리밀 1대1하고 초강력 500을 썼어요. 그 패스츄리를 테스트로 우리밀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그 수입밀보다는 탄력성이 없어가지고서 요거만 섞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결이 많이 필요한 제품은 아니에요. 어차피 호떡처럼 눌러서 나오는 제품이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전날 반죽을 해서 그 냉장고에 하루 숙성한 다음에 석버터 600g을 넣고 4절 1회를 밀었어요. 근데 이거는 굳이 결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3절 3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요즘 거의 대부분 4절 1회를 밀어서 접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0.5mm로 민 다음에 11에 12cm로 이렇게 재단을 했어요. 그래서 재단을 해서 안에다가 옥수수 크림 그 다음에 우리 팥을 넣은 다음에 싼 다음에 씨앗을 묻힌 다음에 이 틀에다가 해가지고서 그 철판을 덮은 다음에 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할 게 여기 배 앞 보시면은 그 토핑 크림에 버터하고 흑설탕이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버터하고 토핑 크림의 흑설탕. 버터를 먼저 포마드 중탕물에다 약간 부드럽게 풀어준 다음에 흑설탕을 섞으면 이렇게 돼요. 완전히 녹이면 안 되고요. 요거를 미리 짤 거예요. 한 20g? 네, 20g 정도. 짠 다음에 골고루 옆에다 펼 거예요. 틀 전체에다가. 그래야지 오븐에서 이게 카라멜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안에 보면은 옥수수 크림이라고 배합이 있는데요. 그 설탕하고 버터하고 부드럽게 크림을 한 다음에 계란 섞고 연유 섞고 나머지 5분 섞으면 이렇게 크림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냉장고에 놓고 며칠 쓰셔도 되고요. 네, 여기다 20g씩 짜줄 거예요. 20g 짜고 가운데다가 통팥 일반 파당금을 쓰시면 돼요. 자기네 집에서 쓰는 거를 올릴 거예요.
네, 자기네 집에서 쓰는 거를 올리고요. 네, 여기서 이제 감쌀 거예요. 당겨서 약간 탄력 있게 잡아서 색종이 접는 것처럼 양쪽을 이렇게 오밀 거예요. 요즘 뭐 새로운 것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생산성 있고 그래도 가게에서 어느 정도 호응되는 거를 하는 게 세미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거를 선택을 했어요. 이 상태로 한 다음에 요거를 원형으로 살짝씩만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는 요렇게까지 해서 냉동고에 넣어놔요. 그래서 그 다음날 꺼내서 씨앗을 묻힌 다음에 틀에 넣거든요. 그래서 씨앗은 해바라기 씨하고 호박 씨하고 검정깨, 만약에 여기다가 뭐 건가류를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협회에 분무기가 없기 때문에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요, 골고루 묻혀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씨앗을 묻혀줘서 아까 그 흑설탕하고 버터를 바른 거에다가 누울 거예요. 살짝 눌러서요. 네, 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2차 발효를 한 50분 정도 여기 테두리까지 발효될 때까지 2차 발효를 시키겠습니다. 이 차 발효가 되면 이 정도 틀까지 올라와요. 올라오면 아까 처음에 발랐던 그 크림을 위에다가 다시 한번 짜줄 거예요. 저는 틀을 여기다 하는데 굳이 자기 가게에 다른 틀이 있으면 다른 틀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실패스를 한 장 올리고요. 위에 철판을 한 장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올려서 살짝 누른 다음에요. 컨벡션 오븐 기본 온도 한 180 정도 돼서 한 25분에서 한 30분 사이, 저희 가게에서 한 30, 한 2, 3분 굽는데 여기는 한 25분만 한번 올려서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네, 파이 호떡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네, 기름 나오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놔뒀다 보면 굳기 때문에 바로 빼야 돼요. 제가 위에 좀 토핑을 많이 짜서 기름이 많이 샜는데요. 위에 적당히만 짜면 이렇게 새 나오지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번 제품은 우리비 밀크 프랑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까 대파빵처럼 미리 파베이킹으로 미리 구워놔요. 그래서 요즘 보면 육즙 마늘빵이라든가 뭐 드래곤볼에서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미리 파베이킹을 해놓고, 파베이킹이 좋은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좋고 하기 때문에 마늘 바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빵을 미리 구워 놓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밀, 소금, 물, 그냥 아주 기본적인 바게트 반죽이에요. 계량제는 안 들어가서 우리밀이다 보니까 약간 수입밀보다는 볼륨감은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날 구워서 실온에 놔둬야 돼요. 만약에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거를 잘랐을 때 안에가 파묻히기 때문에 그냥 실온에다 놓은 다음에 약간 눅눅하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날 마찬가지로 우유 크림을 끓여 놓고요. 이따 다시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날 소스 크림을 미리 끓여요. 그래서 요거를 8등분을 한 다음에 우유 크림 한번 짜고 소스 크림 짜고 마늘 토핑해서 오븐에 구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 때나 매장에서 손님이 원할 때 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우선 전날 만든 거를 8등분 합니다. 8등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뭐 요즘 호박마차라든가 뭐 TV에서 많이 나오는 뭐 그 강릉
뭐 육종 마늘빵 이런 식으로 거의 다 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토핑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유 크림하고 그 생크림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두 가지가 상당히 매력적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유 크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슈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날 우유하고 생크림을 불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설탕, 전부, 연유를 넣고 슈크림처럼 끓여줘요. 호화를 시킨 다음에 약간 식으면은 버터를 넣은 다음에 하루 냉장고에 넣고 써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당일날 하게 되면 질어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빵의 장점은 모든 걸 전날 준비해서 그 다음날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좋다는 거죠. 사이사이에 80g을 짜주면 됩니다. 한 군데 한 10g씩 하면 8군데니까 80g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당일날 하다 보면 안에 있는 이게 전부 다 뜯어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구워 나와서 냉동고에 넣어놔도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실온에다 놓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양을 조절해야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크림을 짜가지고서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2차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각자의 가게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우유 크림을 미리 짜놓은 다음에 위에다가 치즈크림을 한번 짜줄 거예요. 그래서 치즈크림은 이것도 전날 만들어야 되는데 크림치즈하고 설탕하고 크림법으로 올리면서 계란을 좀 약간 여러 번 넣어서 크림법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생크림, 요번에 제가 쓴 거는 그 리치에서 나온 요 생크림을 썼는데 35%짜리를 요거를 생크림을 한 80% 정도 올린 다음에 두 가지를 섞으면 상당히 질어요. 전날 해서는 안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가지고서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요거를 가운데다 놓고 60g을 위에다가 짜주면 돼요. 듬뿍요. 밀크 프랑스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미리 파베이킹 한 거에다가 우유 크림 짜고 치즈 크림 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마늘 토핑이 있어요. 우유, 버터, 설탕, 생크림, 우유, 마늘, 항란 이거를 녹인 다음에 맨 나중에 항란하고 마늘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자 집에서는 하나씩은 다 할 거예요. 마늘 토핑을.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서 듬뿍 한번 찍어줍니다. 가볍게요. 요거를 컨벡션 오븐에 기본 온도에 한 10분 정도 구울 거예요. 이렇게 구워 나오면 홍차 시럽 발라도 해도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식었을 때 슈가 파우더를 살짝 뿌려요. 그러면 슈가 파우더가 살짝 녹으면서 데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상태로 살짝 놔뒀다가 슈가 파우더를 약간 식기 전에 뿌린 다음에 이제 10분 바닥에다 옮긴 다음에 매장에 진열하면 판매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번 거는 우리빌 호박 슈 케이크라는 건데 요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빵판다에서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서 그냥 요즘 다 경기도 어렵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밀을 제가 하다 보니까 반죽보다는 스콘이나 카스테라에 더 잘 어울린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왜냐하면 아마 단백질 함량이 그 같은 강력분이라고 기준했을 때 수입물보다 아무래도 좀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스콘이나 아니면은 뭐 쿠키나 아니면은 카스테라 같은 데도 우리밀이 되게 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요거 같은 쇼케이크는 이제 저희 가게에서 하는 레몬하고 요번 테스트하는 호박하고 두 가지를 갖고 와봤는데 우선 이 틀을 저희가 맞췄어요. 예. 그래서 요즘 기성품도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 로고를 해서 만들어서 이게 보시면 배합은 거의 시폰 배합 비슷한데 시폰보다 되게 보면 수분량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여기 보면 식용유 그 다음에 생크림을 넣은 게 좀 특징이고요.
생크림을 제가 넣고요. 그 다음에 호박 푸레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시폰 틀에다 놓으면 거의 다 주저앉아요. 대신 이 종이 틀에다 굴인데 이거를 여기서 보여주지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방법은 되게 쉬워요. 일반 시폰포처럼 하시면 되고 방법은 요거를 팬닝을 한 다음에 보통 시폰 같은 경우는 한 2호 사이즈도 한 35분, 40분이면 굽는데 이건 1시간 정도 구워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오븐에서 오래 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워 나왔다 하면 제품이 나오면 이런 받침대로 갖다 이렇게 받쳐서 식히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많이 전화가 와요. 뭐 하면 다 주저앉는다 하는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빵판다, 을왕리 빵판다에서는 주말에는 한 100개 이상씩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그래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다 같이 하자 해서 제가 하는데 이렇게 밑에다가 속꼬리로 해가지고서 열을 빼줘야지 이게 시폰이 그 다음날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요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하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호박 같은 경우는 뭐 단호박을 해서 푸레를 만들어서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선인에 있는 호박 푸레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네, 큰 불에 항란, 설탕, 소금, 식용유, 생크림을 섞고요. 1회 호박 푸레를 중탕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약간 뭐 한 60도 정도 됐을 때 여기가 있을 때 섞고 나머지 흰자 머랭을 올리는데 흰자 머랭을 여러분들이 아는 시폰보다는 많이 빡빡하게 좀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컵에다가 가루까지 섞어서 컵에다 팬닝 했을 때 힘이 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머랭을 한 3번 정도 한 다음에 그거를 1회 큰 볼에다가 섞으면 됩니다. 섞은 다음에 틀에다가 요 틀은 저희는 319g을 팬닝을 했는데요. 만약에 요거보다 작은 것도 있어요. 기성품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고 하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 제품을 하게 된 거는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요런 식으로 하고 요 안에다가 봉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구우면은 봉을 뺀 다음에 안에다 가나슈나 생크림이랑 넣어서 떠먹는 케이크로 해서 많이 나가요. 그걸 봤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은 뭐 소켓에다 놓고 팔기 때문에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레몬, 쌀, 초코 그 다음에 요박에 호박까지 제가 테스트하면서 5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팔면 장점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서 냉동고에 많이 넣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꺼내서 팔면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또 선물하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분들 매출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자 해서 사실 이거 10호는 요번에 소케이크 빼는 거였는데 요번 세미나 때 했어요. 네, 오늘 6가지를 했고요. 저도 아무래도 그 유튜브로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다음에는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 강주 전남으로 가서 직접 하면은 영광인데 그런 기회가 오길 바라보면서 오늘 한 제품들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미 대파빵 샐러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미리 파베이킹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파베이킹을 미리 해놓고 1차적으로 파베이킹을 미리 구워놓으면 됩니다. 반죽은 믹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발효 한 50분 정도 하면 되고요. 그래서 150g 분할한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종이 몰드 가다에다가 이 종이 몰드 가다는 아이푸드넷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몰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뭐 이런 데다 놓으면 우선 제품이 좀 깔끔해 보이고 또 요즘 위생적으로 힘들 때 소비자들이 집어가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구워 놓은 다음에 2차 발효가 된다면 칼집을 내고 버터를 한번 쪄서 미리 빵 자체를 아까 설명한 것처럼 미리 구워 놓습니다. 구워 놓은 다음에 뭐 언제든지 꺼낸 다음에 가운데 칼질하고 4등분해서 소스 짜주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샐러드하고 감자에서 넣고 위에 소세지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메뉴에 대파 토핑 다시 올려서 치즈 한번 뿌려가지고 살짝 구우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 크게 했는데 사실 되게 먹기 부담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 80g 정도 일자빵으로 해서 짧게 해가지고 예쁘게 해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을왕리에다 하다 보니까 크게 했는데 작게 해도 돼요. 작게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은 올리브 감자인데요.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한 감자 후레이크가 들어가는 게 특이하고요. 또 감자 후레이크가 수분을 되게 많이 물을 먹었기 때문에 반죽 자체가 되게 뜯어 보면은 푹신푹신해요. 네, 그래서 저는 요 반죽을 좋아하는데 오늘 아쉬운 거는 온도가 지금 한 3, 40도 떨어진 데 굽다 보니까 연하게 나왔어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뭐 스테트법으로 치신 다음에 나중에 블랙 올리브하고 그린 올리브를 물에다가 담궈놔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런 전처리 과정의 짠맛을 최대한 줄여서 약간 뜯어먹는 식사빵 개념, 예, 커피하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으로 준비했어요. 다음은 호밀빵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밀빵에 저는 국산 밀을 한번 사용해 봤어요. 국산 호밀. 국산 호밀하고 그 다음에 검은 밀이라고 해서 약간 빵 자체가 약간 봐도 약간 건강한 느낌이 들게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렌즈 같은 데다가 살짝 데펴서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언제든지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빵으로 했어요. 파이호떡은 아까 말한 것처럼 패스츄리예요. 패스츄리를 해서 안에 옥수수 크림하고 팥하고 싼 다음에 건가루를 묻힌 다음에 위에 흑설탕하고 버터를 포마드를 해서 짜줘서 약간 카라멜 형식으로, 예, 그래서 안에는 쫀득하면서 약간 바삭바삭한 파이 느낌이 나게끔 해서 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기존에 생지 쓰시던 걸로 응용해서 하셔도 상상성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미국 프랑스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바게트 반죽이에요. 우리 밀로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계량제가 안 들어가니까 볼륨감은 좀 없지만 그래도 전날 미리 이것도 파베이킹을 구워요. 파베이킹을 구운 다음에 데실 쓰면 실온에다 놓고 그 다음날 전날 우유 크림을 끓여야 되고요. 우유 크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스크림처럼 끓이면 되고 그 다음에 크림치즈 크림은 아까 말한 것처럼 크림치즈 설탕을 크림펌으로 계란을 넣고 여기다 생크림을 80% 올린 거를 섞은 다음에 치즈크림도 그렇고 우유크림도 그렇고 당일에는 쓸 수가 없어요. 질어서 냉장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8등분 한 다음에 80g, 60g 짜고 소스 묻혀서 다시 한번 구운 다음에 슈가 파우더가 약간 빵에 열기가 있을 때, 아직도 열기가 좀 있거든요. 열기가 있을 때 이렇게 뿌리면 서서히 녹으면서 이렇게 제품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고요. 예, 마지막 슈어 케이크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슈어 케이크는 일반 식품보다 수분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틀에다 굽는 게 포인트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워 나오면 뒤집어서 식히는 게 포인트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마무리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제품들은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빵판다에서 하는 거고 또 호응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우리 밀로 하면서 뭐 공부도 많이 했지만 뭐 우리 밀로 하다 보면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뭐 제품 가격은 좀 많이 비싸게 조금 더 받아도 또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제가 한 제품으로 해서 저는 어디 가나 세미나도 많이 해봤고 세미나도 많이 봤지만 한 거 중에 6가지 중에서 2가지만 가지고 가면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제가 한 게 전부 다가 100이 맞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 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끝으로 뭐 제가 아무래도 이번에 기술 지도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앞으로 한 2년 반 동안 협회에 제가 많이 좀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힘든 경기에 대한제과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강주 전남의 김영욱 지회장님한테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아서 직접 가서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좀 아쉽고 다음 기회가 되면 직접 가서 한번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